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9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나왔고 아산 지역 교회 집단 감염과 관련해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며 농가마다 사과 수확에 분주합니다. 올해 사과 농사는 이상기후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충남도 내 공공의료원들이 간호 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의료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충남에서 9일 오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7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천안에서 가장 많은 23명이 확진됐고 아산에서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논산에서 4명, 서산과 금산, 서천과 홍성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천안에서는 가족과 직장 동료 등과 접촉을 통해 2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아산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으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충남도 내 공공의료원들이 간호 인력을 확보해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도내 공공의료원 4곳에서 지난해보다 8.5% 늘어난 89.5%의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 인력 정원은 855명이며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765명입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공공의료원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처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전대와 신성대는 2022년 대입 전형에서 신입생 10명을 각각 모집하며 합격생은 졸업 후 4년 동안 공공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사과 농가들이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 사과 농가는 날씨가 좋지 않아 힘들었지만 사과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추석 차례상과 선물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과. 하지만 사과 농가들은 예상치 못한 기상악화로 인해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4월에는 이상저온으로 충남도 내 사과 농가 400여 곳이 냉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7월과 8월에는 폭염으로 햇볕 대임 현상과 거사상병 등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좀 있었어요. 작년에도 냉해 와서 많이 피해를 봤는데 올해도 꽃눈이 많이 죽고 양이 많이 줄었어요. 부사 같은 경우가요. 일른 사과는 비교적 그래도 어지간히 열렸는데 또 그런 와중에 우박까지 와가지고 많이 심한 거는 따내드리긴 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지금도 흉타가 있는 거는 비품으로 빼야 돼요. 정품 가격을 제대로 못 받아서. 사과 생산량은 작년보다 약 50만 톤 증가해 470만여 톤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조생종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5.8% 증가했고 일조량이 증가해 빠른 수확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9월에는 추석 제사용과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중생종도 출하해 가격 전망도 좋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사과 도매가는 10kg당 약 28,000원으로 지난해 8월 대비 42% 감소했습니다. 햇빛을 비춘 시간이 전년도나 평년 대비해서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조금 빨라진 경향을 보이고요. 과실 품질에서도 당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품질이 전체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출하량이 조금 늘고 대신에 가격도 안정화돼서 사과, 배 중심으로는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를 돕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 온라인 포털 사이트 네이버 해피빈에서 펀딩 방식으로 구매를 독려하며 사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과 소비도 감소한 가운데 농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영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대를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가을철 기상 악화와 연휴 기간을 대비해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최용식 선박계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을철은 해양사고 발생이 많은 계절이라고 하던데요.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가을철은 태풍 내습 등 기상 악화와 추석 연휴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요 상승으로 인한 선박운항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선박운항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최근 5년간 가을철 대산항 해양사고는 총 7건이었으며 사고 유형별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2건, 기관 손상이 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이 외에도 인명사상 등의 사고가 3건 발생하였습니다. 네,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을 추진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사고 및 빈발사고 중점 관리, 다중이용 선박 및 위험물 운송 선박 대형 사고 예방, 태풍 등 기상악화 대비 비상대응 체계 강화,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어 해양사고 예방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선박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화재 폭발 등 해양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구명 소화설비 점검 교육 등 맞춤형 세부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에서도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텐데요. 선주나 선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우리 청은 다중이용 선박과 위험물 운송 선박을 대상으로 항해 기간 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선주 및 선원분들께서도 수시로 선박 주요 설비를 점검하시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크고 작은 해양 사고 없이 올 가을도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웅식 선박계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수능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500명이 증가해 16,0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과 졸업생, 검정고시 응시생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8일에 실시됩니다. 충남도가 다음 달 8일까지 충남문화상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추천 대상은 소설과 건축, 사진과 공예 등 분야에서 훌륭한 작품 활동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충남도는 여론조사와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충청권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충남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오는 10월 중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예타 신청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오는 13일 투자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어 1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타 대상 사업 신청 목록을 제출하고 다시 기획재정부는 10월 중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충남공항에 대한 예타를 신청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도 충남공항에 대한 예타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제주공항 포화 등을 이유로 불발된 바 있습니다. 충남도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수시 배정 대상 방식으로 충남공항 기본 설계비 15억 원을 반영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 거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특히 지난해 3분기 예타 선정 무산 당시 기획재정부가 내세운 여러 명분에 대한 충분한 대응 논리도 개발해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의 재정 기조에 변화가 있는지 속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 등 문재인 정부의 충남 지역 대선 공약이 잇따라 무산됐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예타 결과 발표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충남공항 예타 선정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그에 따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당진시에서 생산된 쌀이 싱가포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당진쌀의 싱가포르 수출은 지난 4월 10톤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진쌀은 서해안 토양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물류비와 포장재 등을 지원해 지역 농산물의 해외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어종인 뱃소와 블루길이 어묵 등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됩니다. 충남도는 뱃소와 블루길을 소시지와 햄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육과 어육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린내 제거에는 홍성과 서산 지역 식품업체가 개발에 참여해 힘을 보탰습니다. 수산업체 관계자들은 뱃소와 블루길 연육이 수입산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며 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충남도는 뱃소와 블루길을 가공식품 원료로 사업화하는 데 성공하면 전국적으로 2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도 못 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 배달될 수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그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